2.1에서부터 5.2까지를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2.1에 대한 내용이 잠깐 그 리뷰하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신경망과의 첫 만남인데 여기 보면 뭐 엠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뭐 그걸 그림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9자로 판단하는지 8자로 판단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모델을 시퀀셜로 정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뭐 컴파일을 시키고 핏을 시켜서 이밸류에이트를 시킨 다음에 평가해 보니까 98%가 맞았다.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딥러닝 이 퍼스트 look at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을 활용한 코드다. 신경망에서는 이렇게 지금 구현을 한다라고 하는 첫 소개 자리입니다. 이 소개 자리에서 여기 나와 있는 코드들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 그림이 이거였어요. 그 인풋 이미지, 그러니까 손글씨 숫자로 되어 있는 인풋 이미지를 덴스층 512개의 뉴런에 있는 층과 이걸 거쳐서 나온 10개의 뉴런으로 나온 결과값을 우리가 아웃풋으로 보는 건데 이 10개의 결과값이라고 하는 건 0부터 9까지 10개이기 때문에 10개의 뉴런이 쓰인 거고요. 이런 구성을 해서 요게 지금 프로그래밍 한 거예요. 프로그래밍 한 거고 실제로 이거를 컴파일하고 학습을 시켜서 평가하는 이 모델이 잘 학습이 된 건지를 평가하는 이런 과정에서 정의를 하고 이게 실제로 프로그래밍 한 거고 컴파일하고 핏하고 이밸루에이션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그려놨습니다. 혹시 책이 있으신 분들 혹은 책이 없으시더라도 이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이라도 케라스로 배우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프랑스와 숄레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소스 코드가 깃허브에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소스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이고 전 소스 여기 지금 2.1부터 8.5까지 전 소스가 다 깃허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 주소를 누가 채팅창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 구조가 결국은 이 구조다. 이 구조고 이게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에 대한 처음 맛보기다. 신경망이란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렇게 코딩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학습을 시킬 때는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이 활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은 첫 소개였고요. 첫 만남이었고 3.4 이 중간에 거는 3.1, 3.2, 3.3 이런 거는 뭐 설명이라서 책에 있는 거고 우리는 코드 중심으로 리뷰하기 때문에 코드 리뷰인데 여기는 2진 분류 예제예요. 아까는 10진 분류였어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이 숫자가 3이냐 9냐 물어보는 건데 2진 분류는 0이냐 1이냐 혹은 네거티브냐 파지티브냐 혹은 참이냐 거짓이냐 고양이냐 개냐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그거를 결과로는 0과 1로 아웃풋이 나오겠죠. 영화 리뷰 데이터 스탯을 가지고 똑같이 아까 신경망에 대해 넣었을 때 얘는 긍정의 리뷰가 많아요. 얘는 부정의 리뷰가 많아요. 라고 하는 것을 내놓는 그래서 이 영화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말할 수 있는 것을 예제로 든 겁니다. 여기에 뭐 IMDb 걸 갖고 왔고 테스트 데이터셋 로드를 했고 뭐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고 뭐 그냥 이렇게 생겼죠. 단어예요. 단어를 뭐 인코딩 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워드 인덱스 만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이거 다 나중에 보시면 어려운 코드는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넘어가고요. 데이터 준비도 하는데 데이터 준비고 벡터라이즈 시퀀스에서 뭐 데이터 준비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다시 보시면은 그냥 전 처리를 한 거예요. 모델에서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인풋 데이터를 잘 만들어주는 과정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넘파이를 잘 써야 되고 텐서, 차원
뭐 그리고 물론 파이썬 문법도 잘 아셔야지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가 있을 텐데 딥러닝을 배우고자 하는데 배우고자 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따로 책을 보시고 하나씩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쪽에 거를 더 중심적으로 할게요. 뭐 여기까지는 그랬고, 모델 만들기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결국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아까 처음 그렸던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엠리스트 데이터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인풋 벡터라이즈드 텍스트인데 요게 IMDb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인풋으로 넣으니까 여기 텍스트라고 하고, 아까는 이미지였겠죠. 이게 들어가는데 시퀀셜 모델로 이렇게 덴스층이 3개가 있는데 이 2개 층이 은닉층이고 1이 아웃풋을 나타내는 아웃풋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니까 0과 1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0일 확률이 몇 퍼센트, 1일 확률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 모습이 두 번째 3.4절에 있는 코드의 개괄 모델이에요. 그거를 3.4절 지금 위에 똑같죠? 똑같죠? 지금 이 그림이고요.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한 거고, 이 코드를 따라가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시퀀셜 모델 했고 덴스층을 밑에서부터 16개 뉴런, 16개 뉴런, 마지막에 1개 뉴런, 요게 16개 뉴런, 16개 뉴런, 1개 뉴런, 인풋이 밑에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아웃풋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렇게 프로그래밍 한 거고요. 디파인을 한 거고, 그 다음엔 컴파일 명령어를 내린 건데 옵션을 줬고요. 이 컴파일, 그 다음에 앞에 그림이랑 똑같죠. 3.4절 말고 앞에 어떻게 나가지? 그림을 2.1절 2.1절에 컴파일 fit evaluate에서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 이렇게 쓴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돼 있죠. 이밸류에이션 없고 fit에다가도 테스트 데이터셋 바로 집어넣어서 그거 결과를 볼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약간 코드를 변형을 하긴 했는데 큰 흐름은 같아요. define하고 compile하고 fit하고 evaluate 한다. evaluate를 따로 안 하고 fit에 얘를 정의해서 이렇게 뭐 그려볼 수 있다. 아웃풋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요 fit의 모양이 그래서 약간 다르죠. 보면 컴파일한 건 똑같고요. 똑같고, 여기 보면 매트릭스에서 바이너리 애큐러시라고 하는 것을 컴파일할 때 정의를 따로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실제 그 fit을 돌릴 때, 여기 fit을 돌릴 때 밸리데이션 데이터 해가지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같이 준 거예요. 여기에 fit을 돌릴 때 학습 데이터 말고도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같이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요 히스토리에 들어가고, 히스토리에는 여기 말했던 매트릭스라고 했던 값도 여기 들어간다. 원래는 이게 없으면 로스 값만 여기 들어간다. 저기 있어서 여기 매트릭스 값도 여기 들어간다. 매트릭스가 애큐러시잖아요. 애큐러시니까 지금 두 가지의 애큐러시가 들어갈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셋의 로스와 요 애큐러시가,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의 로스와 애큐러시가 요 히스토리에 들어가서, 밑에는 그림이 쭉 내려가 보면 어차피 자습을 하실 거니까 보면 이렇게 트레인의 로스, 밸리데이션 로스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그려본 겁니다. 그럼 허렴 3.4절에 선생님, 있는 선생님 네, 저 강수인데요. 네네, 요 그림에 뭐 큰 건 아닌데 저기 그 네, 학습 손실, 학습 정확도, 검증 손실, 검증 정확도라고 써놨잖아요. 네네. 사실 그 왼쪽 그림은 학습 손실, 검증 손실, 오른쪽 그림은 학습 아, 정확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큰 건 아닌데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거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나온 요 앞에 그림, 잠깐만요. 맞습니다.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 그림에는 그래프를 안 그렸는데 뒤에 그림에 그래프 그리면서 색깔을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거는 이렇게 내려갔고
테스트에 대한 건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기 손실 그래프니까 학습 손실이 파란색, 검증 손실이 빨간색 이렇게 좀 그린 거였고요. 근데 이렇게 그리니까 약간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네요.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반영한다고 그러면 요거를 좀 이렇게 내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래프를 동시에 그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여기 3.4절에는 코드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책에 보면은 실제 코드를 봐도 이게 굉장히 길어요. 여기 하나 그려졌고 뭐 그 다음에 또 덴스층 유닛을 16개로 넣어서 또 컴파일해서 핏해보고 또 밑에 가면 16개짜리 층을 하나만 넣고 아까 2개였는데 그리고 더 내려가면 3개를 넣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데 그런 기법을 3.4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델은 16개짜리 뉴런 2개층, 2개의 은닉층을 통해서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하는 것을 한번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봤었고 더 다른 예제로 은닉층 하나만 넣고 혹은 은닉층을 3개 넣고 혹은 은닉층에 있는 이 누런 개수 16개냐 여긴 32개를 넣었어요. 64개도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손실과 정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3.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절 코드 보실 때 이런 큰 줄거리를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러면 3.4절 말고 3.5절 3.4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3.5절은 클래시파잉 뉴스 와이어스였는데 이거는 뉴스 기사가 정치 기사냐 경제 기사냐 스포츠 기사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걸 다중 분류 문제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로이터 데이터셋이에요. 이 그림을 그래서 앞에 그림은 IMDb였고 그 앞에 그림은 엠니스트였죠. 2.1이 엠니스트였고 3.4가 IMDb고 3.5는 로이터 DB입니다. 지금 모양은 다 똑같죠? 모델, 컴파일, 핏. 아까는 이벨루에이션이 있었는데 핏에서 함께 할 수도 있다고 했고 여기선 처음으로 프레딕트라고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지금 동그라미가 다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프로그램 한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다 똑같으니까 그냥 다 코드화 시켜서 한번 실행시키면 이런 것들이 다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데이터셋이 IMDb, 엠니스트, 요번엔 로이터 데이터셋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트레인과 밸리드와 테스트 데이터인데 여기서 처음 밸리데이션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구별을 했어요. 요 앞장까지 보면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 그 앞장 3.2절도 이거 별로 안 좋네요. 이거 사진 뷰어가 별로 안 좋네. 다시 사진 뷰어가 안 좋아서 연결 프로그램 갤러리가 낫겠어. 네, 이 갤러리 지금 이게 3.4절이었고 3.5절은 로이터 데이터셋인데 3.4절은 IMDb였고 트레인 테스트였고 그 앞에 거는 엠니스트가 트레인 테스트였어요. 이렇게 2개만 나눴었는데 로이터 데이터셋 하면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셋을 나눴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좀 약간 기법을 달리 쓴 건데 이것도 왜 그렇게 했냐 이게 뭐냐 처음 보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모델 정의했고 컴파일했고 핏을 하면서 앞에 장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이름만 다르지만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같이 넣어서 거기에 학습 손실과 정확도 이런 것들을 구해봤고 요 손실만 따로 그린 거가 요 그래프고요. 정확도만 따로 그린 게 요 그래프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야 그러면 이 학습이 잘 됐구나 라고 일단 평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실제 요 단계를 셋업한 다음에 실제
릴리즈를 하는 거죠. 릴리즈를 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뽑아서 쓰지 않았던 데이터셋을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따로 분리를 해놨다가 프레딕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벨루에이트도 사실은 프레딕트를 거쳐서 나온 결과가 실제 정답과 차이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정확도가 몇 %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펑션이었는데, 프레딕트라고 하는 것은 아예 결과가 뭐야라고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에 그림에서는 P까지만 나왔지만 이제 처음으로 프레딕트가 나왔다 라고 하는 거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차이점은 뉴런 개수가 46개다. 아웃풋이 46개예요. 정치, 경제, 점점점, 스포츠까지. 이게 이 어떤 분야의 뉴스냐고 하는 클래스, 이 카테고리가 46개이기 때문에 46개의 뉴런이 아웃풋 층으로 갔고요. 중간에 64개 뉴런 요 개수는 우리가 앞에 장에서도 보셨지만 조정이 가능한 거죠. 뭐 16이나 128이나 혹은 뭐 이렇게 다 배수로 쓰고 있는데 6개도 있고, 이게 배수가 아니어도 되는 것 같긴 하고. 요거가 은닉층입니다. 은닉층. 이렇게 모델을 정의해서 컴파일하고 피스한다, 학습시킨다, 그리고 예측해본다, 혹은 평가해본다 라고 하는 흐름으로 간다. 데이터셋은 이렇게 트레인과 밸리드와 테스트를 분리해서 여기에 일부를 여기로, 일부를 여기로 해서 뭐 검증하는 용도도 쓰고, 모델을 학습시키는데도 검증하는 용도로 쓰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 3.5잘, 그래서 프로그램은 다르고 데이터셋도 다르고 앞에 뭐 전처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흐름은 그거니까. 여기서 원핫 인코딩 하는 것도 처음 나왔네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중심을 못 잡겠네 라고 빠지지 마시고, 모델이 지금 다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요거를 알아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셋이 있고 핏이 있고, 마지막 이거는 매플로립 가지고 그래프 그려준 거고요. 요거는 그래프 안 그릴 거면 상관이 없는데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어떤 숫자로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숫자만 보면 우리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디서 멈춰야 되는 건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 단계까지 학습이 잘 됐다가 로스는 손실이니까 예측과 정답과 얼만큼 차이 나는지를 로스로 우리가 정한 거였어요. 로스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잘 판단한 거니까 내려갔어요. 밸리데이션도 같이 내려갔으면 계속 학습 잘 된 건데 어느 순간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는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라고 보시고 여기서 멈춰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꼭 그려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에큐러시는 로스와 반대예요. 점점 정확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어느 순간 떨어지게 되거나 뭐 멈추게 되니까 여기까지는 학습이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용도로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네, 손실을 다루는 방법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여기 그림은 밑에가 없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장 3.6도 보겠습니다. 3.6은 predicting house price예요. 하우스, 집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으로, 딥러닝이 아니고 뉴럴 네트워크로, 신경망으로 처음에 엠리스트, 숫자를 판단하는 것도 해봤고, 0과 1이냐, 그러니까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하는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진 분류도 해봤고, 뉴스 와이어와 같은 다중 분류도 해봤고, 하우스 프라이시스라고 하는 이거는 예측이거든요. 예측인데 가격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떠한 회기식이 나오고, 머신러닝 쪽에서 나왔던 회기식 같은 것들이 나오고, 최소 제곱법 같은 걸 통해서 그 식에 어떤 변수들과 이런 거 집어넣으면 얼마야 라고 딱 나오는, 그것도 신경망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3.6절이에요. 3.6절은 그래서 회기 문제다. 로지스틱 회기랑은 혼돈하지 마세요. 로지스틱은 회기 알고리즘이 아니라 0과 1을 하는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요거는 숄레의 말씀입니다. 숄레의 이야기였고요. 보스턴 주택가격 데이터셋을 입력해서 뭐 사이즈가 어디고 어느 지역에 있고 뭐 방이 몇 개고 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가
예측해보는 거를 한 겁니다.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차이점은 앞에 있는 그림과 뒤에 있는 그림 비교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Predicting House Price는 인풋 똑같고요. 인풋은 보스턴 집값이 인풋이에요. 요 데이터셋. 64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진 2개의 은닉층, 그리고 마지막에 층을 1개 뉴런으로 했어요. 이건 0과 1로 아웃풋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개로 리턴을 주게 했어요. 그러면 그 스칼라 회귀를 위한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둔 것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아웃풋이 그 우리가 뭐죠? 휘슬 돌릴 때 보면 매트릭스라고 해서 따로 줄 수가 있었잖아요. 앞에 예에서는 accuracy로 줬었어요. 여기서는 mean squared error, 그래서 평균 제곱 에러 오차, 이런 값으로 나타나게끔 코딩을 했어요. 그러면 요 값을 보면 에러가 얼만큼이다, 오차가 얼만큼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했고, 똑같이 컴파일, 핏 하고 이벨루에이션 하거나 프레딕트를 하거나 한다고 그랬었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학습과 검증 데이터를 넣어서 여기서 뭐 이 모델의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본다고 했었고요.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이벨루에이션 하는데, 여기는 이벨루에이션 할 수도 있고 프레딕트를 할 수도 있겠죠. 예. 데이터셋을 3개로 나누는 거는 3.5장에서도 3.5절에서도 했었고, 모양은 다 똑같다. 그러면서 3.6절에서는 K폴드로 데이터셋을 좀 나눠서 뭐 4분의 1로 쪼갠 다음에 앞에 거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쓰고 뒤에 3개를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쓰고, 다음 에포크 돌릴 때는 두 번째 것을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쓰고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네 번째 걸 트레인 데이터셋, 이런 식의 기법을 넣은 것들이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K폴드 방식으로 데이터셋이 너무 적거나 혹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변형을, 데이터셋을 좀 더 많이 그 뻥튀기해서 주고자 하신다면 그때 이런 방법을 쓰시는 코드로 3.6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지막에 뉴런을 하나만 넣은 층,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 0과 1의 확률이 아니고 요거를 통해서 나온 MSE 값을 쓴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벨루에이트 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6절은 그래서 뭐 이건 판다스로 쓴 거죠. 이건 그림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나를 보려고 한 거고, 아무튼 데이터셋에 X 변수들, 독립 변수들이 이런 게 있다. 한글로 안 써 있어가지고 약간 보기가 어렵긴 한데, 그렇게 해서 쭉 되어 있고, 데이터셋 준비했고 모델 구성했고, 모델 똑같아요. 빌드 모델 하면서 64개 층 2개 넣고 하나 층을 넣으면서 마지막에 컴파일 하는데, 컴파일의 매트릭스를 MA2로 줬죠. MSE를 로스 값으로 줬고, 매트릭스는 MA2로 줬고, MA2나 MSE 이런 거는 이렇게 설명돼 있죠. 평균 제곱 오차 약자로. 그래서 뭐 이걸 쭉 돌리면 K폴드 밸리데이션 하는 부분들 코드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몇 개로 나눠서, 이걸 뭐 5개로 나눌 수도 있고, 이 코드는 나중에 활용하실 때 쓰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셋 만든 거고, 여기에 아까 디파인 했었고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집어넣기 위해서 포문에 안에다 넣는데 결국은 핏을 돌리는 거예요. 핏을 돌린다는 건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고, 학습을 시킬 때 아까 디파인 했던 거에 그 MSE, MAE 값을 가지고 리턴을 주게 될 거고요. 그거 히스토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히스토리에서 밸리데이션 MAE를 한번 찍어본 거죠. 찍어봐서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거고, 그걸 가지고 얘는 좀 부드럽게 그려준 거고요. MAE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80번째 여기서 뭐 줄어들었다. 이거는 이제 오버피팅이 되기 전에 멈춘 거고요. 그거 가지고서 이제 핏을 돌려서 나왔던, 얘는 또 뭐 컴파일을 또 새로 하죠. 80번에서 멈추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네요.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벨루에이션까지 해봤어요. 이벨루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고요. MA 스코어를 했는데 이만큼 나온 것을 여기서 $2,675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지금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기식도
이 신경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이렇게도 구현하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분 바쁘게 지나왔네요. 4.4 4.4는 4.4도 보면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엠니스트 데이터 IMDb 썼구나. IMDb 쓰면서 16개 뉴런에 있는 은닉증 2개 쓰고 여기다가 원래 지워졌는데 괄호치고 1입니다. 1. 0과 1로 나가니까 1 뉴런 1개, 유닛 1개짜리. 그래서 실제 4.4절 보면 그렇게 해서 컴파일하고 휘스를 한다. 요거는 계속 봤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도 그려봤었고 그러면서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4.4절이. 그러다 보니 이렇게 위에서는 16개 뉴런을 썼었는데 6개의 뉴런을 쓰면 어떻게 바뀌냐. 6개의 뉴런 썼더니 검은색은 16개짜리였고요. 6개 쓴 게 빨간색이에요. 6개 썼더니 학습이 더디게 시작됐지만 오버피팅은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오버피팅이 더 많아져요. 이렇게 1024개 썼더니 더 많아졌어요. 그렇다 무작정 많이 쓰는 게 좋지 않구나. 학습을 너무 포커스해가지고 학습을 강하게 시키면 오버피팅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16개 뉴런을 똑같이 썼는데 L2 노무에 대한 페널티, 뭔가 제약 조건을 여기에 옵션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오버피팅이 줄었어요. 이게 검은색이 L2 페널티, L2 놈 페널티를 안 준 거였고 준 거는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 더 정확하게 더 범용적인 모델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드랍아웃을 한번 넣어봤어요. 드랍아웃을 넣어도 오버피팅이 줄어요. 그러면 이런 제약 조건도 넣고 드랍아웃도 넣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층을 만들어 주면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이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4.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대적합과 과소적합, 오버피팅과 언더피팅.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코드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보시고 그림과 같이 코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림에서 설명하지 않는 이런 거, 벡터라이즈 시퀀스, 이거가 이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강정무님 강의 녹화된 것들을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그림 한번 보시고 이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쏙쏙 들어올 겁니다.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트워크 크기 축소는 요거 크기 축소 그리고 요 얘기 말고 다음 거는 어디 있습니까? 가중 규제는 L2 놈 추가하는 거였고 1024짜리 이거는 네트워크를 더 1024개의 뉴런을 만들게끔 해서 한번 돌려본 것들도 그려본 거고 놈도 넣어보고 드랍아웃도 넣어보고 한 것들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요 차이 보여주려고 요 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4.4절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5.1장으로 넘어가요. 5.1장. 오늘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20분 남았네. 부족하긴 하구나. 5.1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5.1장은 앞에서는 댄스층, 앞에서는 여기 보면 댄스층이라고 해서 뭐 그냥 아까 앞 시간에 권건우 대표님이 맥컬럭 피츠 모델에 있었던 요 X들, 뉴런들을 쫙 연결해서 인풋이 들어온 것을 바로 뭐 결과를 마지막에 있는 게 요거 하나가 요 층 하나가 맥컬럭 피츠 모델에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에요. X 변수들 쭉 있고 합쳐져서 여기서 판단해 가지고 아웃풋이 나가는 요 아웃풋이 여기에요. 여기 인풋이 X 변수들이 쭉 있고 여기 뉴런들이 쭉 있으면서 X 변수들이 이렇게 같겠죠? 그런 것들이 쭉 합쳐져서 아웃풋이 하나가 딱 나와서
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16개 누르니까 16개의 정보가 넘어가는 거예요. 16개 넘어가고 하나가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가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덴스층을 넣었어요. 시퀀셜 모델의 덴스층. 근데 5.1장은 합성고 신경망에서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콤브넷에 대한 소개인데, 얘는 그래서 인풋 들어간 다음에 덴스층이 아니고 콤브 2D라고 하는 레이어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아까는 뭐 유닛의 개수, 뉴런의 개수였는데 여기는 32개의 채널, 용어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컨볼루션 필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층이고, 거기에는 아웃풋의 결과가 32개의 깊이로 나오는 채널, 32개의 채널만큼 깊이가 있다고 해요. 32개의 깊이로 나오는 것을 아웃풋으로 해서 위로 넘겨준다. 그 다음에 맥스풀이라고 해서 그 중에 뭐 4개 칸 중에 가장 큰 값을 선택하는 맥스풀을 넣어서, 혹은 민풀 넣을 수도 있고 평균을 넣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콤브넷에서는 맥스풀을 넣었어요. 거기에도 깊이가 32개인 거. 요렇게 해서 64개, 또 64개 플래튼 64개, 마지막에 덴스층. 여기 덴스층 2개는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요 앞에가 이제 콤브넷의 핵심이고, 이 뒤에 거는 그걸 다 취합해서 마지막에 결과를 내기 위한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뭐 따로 기법이 들어간 게 아니고, 64개냐 몇 개냐 이거는 건 앞에서 막 실험하면서 조정해봤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10개의 뉴런이라고 하면 0부터 9까지. 그래서 이거는 인풋을 엠리스니까 10개의 클래스로 나오기 위해서 10개 뉴런이 마지막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죠. 똑같이 CNN 모델만 다르고, 아까 뉴럴 네트워크, 그걸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나요? 그 신경망으로 되어 있는 앞에 3점 몇 장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정의하고 컴파일하고 핏하고 이벨리에이트하고 혹은 프레딕트하고,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실행한 것을 첫 소개장으로 5.1장에서 보여줬습니다. 5.1장은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엠리스 데이터니까 똑같고, 모양은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셋을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 나눴고, 그거를 컴파일을 했고 핏을 했다. 컴파일하고 핏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벨루에이션 해서 찍어봤다. 이거는 제가 실행 안 해서 그런 거고 에러 안 나요. 이렇게 해서 찍어봐서 뭐 나쁘지 않군요 라고 했던, 그냥 앞장에서 배웠던 거 이런 모습이랑 똑같이 CNN도 구성해서 컴파일, 핏, 이벨루에이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2장 5.2절 5.2절은 제가 그림은 5.2까지만 그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5.2절은 스몰 데이터 셋을 가지고 콤브넷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데이터셋이라서 5.2절은 이렇게 됐어요. 이 모델은 지금 똑같아요. 앞에서 봤던 5.1장에서 봤던 여기 32개, 64개 똑같고, 마지막에 맥스풀이 하나 더 들어갔더라고요. 실제 코드를 보니까 요것만 하나 더 그려줬습니다. 이것도 다르군요. 아까는 64개였는데 여기 512개네요. 보시면은 채널이 점점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마지막에 0과 1로 구별한다. 여기는 앞에는 엠리스트였는데 10개의 숫자로 구별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인풋 데이터가 캐치 앤 도그예요.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이에요. 그러면 얘가 고양이 사진이냐 강아지 사진이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개의 뉴런으로 해서 0과 1로 아웃풋을 내는 겁니다. 데이터셋을 바꾸는 거는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몇 개씩 뽑아낸 거고, 그러면서 5.2절에서는 처음으로 제너레이터, 이미지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모듈을 우리가 써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아까는 컴파일하고 핏이었는데 제너레이터를 쓰면 뭔가 옆으로 기울기도 하고 회전도 시키고 시프트도 시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 기법들이 5.2절에 있으니까 코드를 보시면서 확인해서 인풋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런 데이터셋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핏을 못 쓰고 핏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이 학습을 시켜서 요 모듈을 써서 학습을 시킨다.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데이터가 조금 갖고 왔지만 뻥튀기를 시켜서 넣었기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증강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제가 5.2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림 있죠?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모델을 그리고 컴파일하고 피에스트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거기에는 트레인 데이터셋과 밸리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 밸리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건 테스트 데이터셋을 다른 말로 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테스트 데이터셋 가지고 실제 시험, 본고사를 보는 거고, 얘는 모의고사 보는 거고, 얘는 학습시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도를 이렇게 많이 시험을 보게 되면 정확도가 높아지네요. 실제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도 요 데이터셋이 편향되어 있지 않다면 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정확도가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데이터셋이 무지무지 중요하다.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셋. 그래야 제대로 예측할 수 있다. 제대로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카톡에다 다 올려드릴 거고요. 5.2장까지는 그림으로 설명드렸으니까 얘는 끝내고 5.3절도 중요하니까 지금 15분 정도 남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할 거는 뭐 RNN이랑 LSTM이랑 그런 워드 임베딩이나 뭐 이렇게 나가니까 약간 5.4까지는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되고 약간 6점 다르긴 하지만 뭐 5.4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에서 특성을 추출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VGG16 모델, 아까는 그림에서는 2.1점이었네. 그림에서는 VG16이 아니고 그림에서는 시퀀셜 모델로 정의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add 해가지고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이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VGG16이라고 하는, VG19라고 하는 모바일 넷 혹은 이건 어떻게 읽어요? 익세트론이라고 있나요? 인셉션, 레스넷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놨어요. 그것들을 케라스 어플리케이션스의 VG16이라는 모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갖고 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플래튼 위에 있는 여기 덴스층을 탑이라고 해요. 탑. 이것을 include 탑을 false로 하면 요것들 빼고 나머지 것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VG16이 16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덴스층들 빼고 그려본 거라서 썸머리 해보면 VG16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밑에 덴스층 없고 마지막에 뭐 시그모이드 쓰거나 뭐 그렇게 하는 층이 없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16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더 많아. 뭘 잘못 썼나? 네. VG16, 뭐 한 뺀다고 그랬죠. 맥스플링 뺀다고 했었어요. 그죠? 맥스플링 층으로 안 쓴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리고 밑에 댄스층 열넷, 열다섯, 열여섯 뭐 그렇게 있는데 3개를 뺀 거죠. 인클루드 탑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V16에 여기까지만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뒤쪽에 여기까지만 돌리면 여기까지 나온 결과값을 뒤에 층을 더 넣어서 여기 보면 더 있어요. 여기 댄스층을 더 넣고 드랍아웃하고 댄스층을 넣어서 뒤쪽에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 댄스층 앞에 거는 VG16에서 이미 다 학습한 모델의 결과를 갖고 와서 뒤쪽만 따로 정의해서도 돌릴 수 있다. 이런 예제고, 더 내려가면
VGG16 자체 콤보 베이스가 그 위에서 정했던 13개예요. 13개. 13개에 아예 이거를 애드한 다음에 밑에 거를 넣어도 실제 썸머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 콤보 베이스, 콤보 블럭부터 시작해서 밑에 여기까지는 더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나온다. 요 V16이 위에 거고 요 밑에 게 요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림은 한 줄이지만 요 그림은 요거니까 16개 층이 다 있어서 이제 수행하게끔 똑같이 시행시킬 수 있다. 그러면 층을 우리가 바꿔가면서 학습을 시키거나 결과값을 예측하거나 찍어보거나 할 수 있다는 예제를 5.3절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뭐 컴파일하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 나왔네요. 중간중간에 학습했던 웨이트. 우리가 보면 여기 컴브 2D에서 나와서 올라갈 때 여기는 다 웨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각 채널에는 웨이트가 다 학습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 웨이트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핏을 돌리는 거예요. 핏을. 컴파일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뭐 코드화 시킨 거고 핏이 진짜 학습인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서 학습하는 건데 뭘 학습하냐, 학습의 결과가 뭐냐는 요 층에 웨이트가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웨이트가. 그 웨이트를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저장돼 있던 웨이트를 그대로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도 지금 5.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매플로립으로 해주는 거고. 미세 조정이란 단어가 5.3장에서 나왔는데 이게 파인 튜닝이에요. 파인 튜닝은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여기는 노란색으로 컴브 블럭 5 블럭 5에 있는 것을 좀 학습을 다시 시키고 싶어, 혹은 블럭 3에 있는 걸 다시 시키고 싶어 하면 여기만 학습시키도록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웨이트를 그대로 쓰고 여기 있는 웨이트만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거를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미세 조정.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한 코드가 밑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요 블럭의 이름, 요 레이어의 이름만 트레이너블을 셋하게 true라고 해서 요 트레인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false로 해서 트레인 안 되게끔, 웨이트가 안 변하게끔 이렇게 해 놓다. 그리고서 컴파일 시킨 다음에 핏을 돌려보면 여기 블럭 5의 콤보 1만 코드 값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웨이트 값이 바뀌어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해보는 거고, 이거는 뭐 그래프 비교 때문에 해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5.3절은 되어 있습니다. 끝났죠. 밑에 없어. 예. 그리고 마지막이 5.4절인데 5.4절은 와, 엄청 1시간 만에 지금까지의 코드를 다. 5.4절은 Visualizing what Convnet Learn이에요. Convnet, Convolution Neural Network라고 하는 CNN 모델이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를 그려보자. 아이고. 그려보자라고 한 거고, 그러면서 이 숄레님이 뭐라고 했냐면, 콤브넷은 시각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뭐지? 블랙박스 모델이 아니다. 우리가 안에 거를 찍어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이 고양인지 개인지 혹은 코끼리가 아프리카 코끼리인지 이렇게 판단하는지를 우리가 중간중간을 찍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예제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실제로 필터를 거쳐서 나온 피처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찍어보는 예제가 5.4절에 들어 있습니다. 시각화하기. 그래서 여기에는 모델은 예전 앞에서 했던 거 갖고 왔고요. 써머리 했더니 마지막에 고양이냐 개냐기 때문에 한 개 뉴런으로 만들어졌죠. 걔를 가지고 그 중에 뭐 1700번짜리 이미지를 찍어본 거예요. 고양이네요. 고양이를 가지고 실제로 텐서 값은 이렇게 바뀌고요. 이제 모델에 집어넣기 위해서 전처리 해주는 거예요. 전처리 해준 거고, 매플롭이 찍어보니까 똑같이 나온 거고. 지금 안 끊겼죠?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인터넷이. 썸머리 해보면 뭐 이름을 따로 안 정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네요. 5, 4, 5, 6, 7, 8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긴 모델이고, 얘를
모델, 이렇게도 모델을 정의한다. 이게 처음 나왔구나.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인자로 넘겨주면 이 모델은 우리가 시퀀셜 모델의 중간에 애드 했던 거를 사실은 여기가 다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의해도 모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델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걔를 썸머리 해보면 이렇게 생긴 거고요. 걔를 가지고 프레딕트를 한 이유는 이미 웨이트가 학습이 돼 있던 걸 갖고 왔어요. 어디서 갖고 왔냐? 아까 H5를 갖고 왔잖아요. 요거 갖고 왔기 때문에 아까 핏을 돌리는 건 웨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돌린다고 그랬는데 이미 갖고 왔어요. 갖고 왔기 때문에 핏을 안 돌리고 바로 프레딕트를 해본 거예요. 어디입니까? 여기 모델 했고 프레딕트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왜 프레딕트가 먼저 나왔는지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고 그거를 찍어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 색깔 보이시나요? 0번째 이미지 가지고 찍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이미지를 찍어 봤네요. 그리고 16번째 이미지 찍어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채널이 쭉 16개, 32개인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몇 번째 거 찍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찍어 보자 해서 찍어 본 게 밑에 코드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냥 그리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뭐 엑셀 표처럼 만들기 위해서 한 트릭이고요. 폼은 2개 돌리면서 그 좌표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컨볼루션을 통해서 나오는 이미지가 이거고 그 중에 맥스 풀링하면 압축을 하는 거죠. 4개 값을 하나 값으로 압축하는 거니까 약간 더 깨지게 되죠. 깨지게 된 이미지로 나온 거여서 더 선명해져요. 두 번째 컴보 2D라니까 깊이가 깊어져서 이렇게 4칸이 됐네요. 그리고 걔를 또 맥스 풀링하니까 더 깨졌어요. 고양이가 그죠? 진해진 건 더 진해졌고 더 진해졌죠. 그러면서 선명해진 건 더 선명해지고 흐릿한 건 더 흐려지고 뭐 이렇게 된 거고요. 세 번째 컨볼루션 하니까 8줄이 됐고요. 그러면서 더 깨졌어요. 깨졌다는 얘기는 더 추상화가 됐다는 얘기죠. 네 번째 컨볼루션 하니까 검은색은 아예 검은색, 요거는 거의 뭐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없어졌어요.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 거고 요거는 맥스플링 한 번 더 하니까 거의 뭐 모눈정이처럼 됐네요. 요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거 한 거고요. 요거는 필터 시각화라고 돼 있는데 전문님 강의 들어보시면 필터 결과를 시각화, 필터 결과라기보다 출력을 시각화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필터를 우리가 찍어보는 게 아니고 필터를 거쳐서 나온 결과값, 피처 맵을 찍어보는 예제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블록3의 콤보3를 나온 결과값을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 결과값을 미인, 평균값으로 한 것을 로스로 그냥 우리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뭐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했어요. 이 결과값을. 그리고 인풋 이미지가 이 로스를 제일 크게 하는 인풋 이미지로 강화를 시키는 방법들이 밑에 코드가 되어 있어요. 코드를 읽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때 전무님이 아웃풋에 있는 이미지랑 인풋에 있는 이미지랑 기울기를 구해서 인풋의 이미지가 만약에 뭐 밋밋한 그림이었다면 이 기울기에 영향을 준 만큼 이미지 앞에 있던 인풋 이미지를 강화를 시키면 영향 준 거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고 하는 코드 설명이에요. 약간 어려운데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코드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레디언트를 써서 기울기를 구해서 로스 값과 기울기를 구해서 앞에 있는 값 이터레이션 돌리는데 결국은 여기 거 여기 아닌데 59분 1분 남았어요. 그냥 이미지만 보여드릴게요. 인풋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을 한번 통과를 하면 여기 안 나왔네. 요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했고
숙제만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숙제가 뭐였냐면 피처 맵을 통해 나온 그 활성화된 그 이미지가 있어요. 맵이 있어요. 그 맵을 원래 이미지에 투영을 시켜서 찍어보면 여기까지는 숄레가 만드는 이미지였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요거를 콤브3의 블럭 3의 콤브3 가지고 만든 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번 주에 숙제는 콤브 1 레벨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으로 한번 찍어봐라 해서 그 코드를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이용해서 밑에 짜봤어요. 짜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 했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 이미지랑 투영시켜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건 블럭 1의 컴브 1만 보면은 재미없으니까 다 찍어 보려고 다 찍어 봤어요. 그랬더니 블럭 1의 첫 번째 컨볼루션,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점점 내려갈수록 블럭 2는 점점 이제 넓어지더라고요. 넓어지고 블럭 3 더 넓어지고 블럭 4 더 넓어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블럭 5의 콤보 3 그러니까 여기죠. 요 모델이 요거 위에 있던 큰 이미지가 요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럭 5 풀까지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프리카 코끼리를 판단하기 위한 값이 블럭을 거쳐서 나오면서 요걸 보고서 판단하게 됐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5.4절의 뒷부분은 다음 주가 됐든 혹은 주중이 됐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